부르겠습니다. 1절만 찬양 같이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 나라 만세 무궁화 삼천리 화려 강산 대한 사람 대한으로 길이 보전하세. 앉은 자리에서 이 나라를 지키고 또 독립과 공산주의로부터 지키기 위해서 희생하신 우리 순국 선녀들과 하면서 잠시 묵념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동 묵념. 바로 저희 마을 지금 현재 조직이 3조직까지 지금 이게 확대가 되어져 있는데 저희 마을 암양에 처음 만들었던 조직은 우리 김준석 장로님이 대표를 하고 계시고 박기란 부대표님, 총무하는 총무님, 금병기 서기님으로 이렇게 일단 조직이 되어져서 나머지 다른 조직까지 갖추어서 이렇게 출발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위에 내가 적어놨어요. 그 다음에 제2 자유마을 대표 아직은 우리가 이게 조직이 다 구체화되어지고 체계화되어지지 못해가지고 지금까지는 우리가 이렇게 뭐라고 얘기를 할까, 조금은 주먹구구 같은 이런 모습들로 출발했지만은 앞으로는 이게 그렇게 되면 성장이 없어요. 이게 어떤 절차를 거치고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일이 이루어져야 그 다음에 세월이 우리 세대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가 이어받고 이게 또 이제 정부의 어떤 지원까지도 이런 얘기들이 지금 이미 좀 어떻게 변호사를 통해서 하면 안 되느냐라는 구체적인 제안이 지금 들어오고 있는 이런 상황으로 지금 발전해 가고 있거든요. 이런 발전해 가고 있는데 이게 그렇게 되자면은 이 자유마을을 이 주민자치회처럼 시민들이 낸 세금을 가지고 지원을 해줘서 활동을 하고 또 사업을 하게 되어지고 이렇게 되어지면 실제적으로 현장에서는 굉장한 일이 일어날 수 있는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어떤 회의의 절차를 이게 흠이 없어야 되는 거거든요. 서류상도 하자가 없어야 되고 절차상도 하자가 없어야 되고 물질이 들어오고 나가고 있어도 하자가 없어야 되는 거니까 아직은 이제 시작하는 단계라서 그냥 이제 이렇게 하는 거지만은 나중에 가면은 대표님, 우리 마을의 대표님 갖다가 바꾸는다. 예를 들어 뭐 연세가 많아서 이제 일을 못 한다든지 뭐 이사를 갑자기 딴 데로 가게 됐다든지 이렇게 해서 바꿔야 될 때가 온단 말입니다. 그게 뭐 마냥 대표로 지금 추대가 올라왔는데 가부를 한번 누가 이현주 씨를 이제 대표로 추대를 해 올렸는데 어떻게 대표님 제2 자유마을 대표로 이현주 씨를 추대하셨는데 가하면 이해해 주십시오. 아니면 아니라고 해 주십시오. 그러면은
이현주 씨를 제2자유마을 대표로 우리 박수로 한번 이렇게 하겠습니다. 부대표님 김영자 씨를 어디 계셔요? 세우셨는데 부대표는 옆에서 그냥 도우면 됩니다. 도움 되고 혹시나 대표님이 유고신데 혹시나 이걸 어떻게 어쩔 수 없이 내가 도와야 된다 이럴 때 부대표가 앞에 막 나서가지고 한다기보다는 옆에서 돕는 사람으로 이렇게 세워져 있는 거니까 우리 김영자 씨 부대표로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내려주십시오. 서기 김정복 씨. 이 세 분이 대표님이 어쨌든 이 암양 지역의 외연을 확대시켜서 이 덩어리가 커지게 되면 말입니다. 이 자유마을이라는 이름 아래에 이 덩어리가 커져서 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되면은 결과적으로 나중에 뭔 일을 할 때는 창구가 하나가 되게 될 겁니다. 나중에 가면은 창구가 하나가 될 때는 이 세 조직의 대표들이 같이 모여서 열두 장로님이 제일 먼저 했으니까 앞에서 해주십시오. 우리가 적극적으로 돕겠습니다. 막 이렇게 해가지고 할 때 서로 협력들을 해서 이 지역을 진짜로 이 자유마을이 이 지역의 중심적인 역할들을 할 수가 있게 되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조직은 그렇게 지금 하는 걸로 결정을 하고요. 제가 잠깐 축사 겸 또 자유마을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하고 우리 지역을 섬기고 있는 지역의 실행위원장님 나오셔서 잠깐 하시고 그렇게 제가 축복기도 하고 마무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건축의 설계 도면을 보시는 분들 있으면 손 한번 들어보세요. 건축을 할 때 설계 도면을 그려놓은 걸 보신 분들이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손 한 분, 두 분, 몇 분 보셨네. 네, 손 내리세요. 이게 설계 도면을 보시면 집이 보여요. 대충 알아요. 그건 설계를 볼 줄 아는 건데 예를 들면 말입니다. 저 마당에다가 저기다 이제 교회를 지을까라고 저 밭에다 지을까라고 지금 이제 준비들을 하고 진행을 시키고 있단 말입니다. 그냥 봐가지고는 이게 집이 어떤 모양으로 가는지 어떤 크기가 얼마인지 우리는 그냥 몰라 그죠? 근데 털을 파놓은 걸 보면은 크기가 이만하겠구나 이렇게 우리 눈에 들어와요. 그런데 그래만 가지고도 안 돼. 몰라. 설계 도면을 갖다 놓고 보면 이 건물이 이렇게 지어지는구나. 아직 건물은 안 지었어요. 설계 도면만 나와 있어도 보면 이 건물은 3층이로구나 5층이로구나 이건 50층인데 설계도를 보면은 감이 잡혀요. 사람이. 그러면 외형은 이런 모양이 되겠네. 이 건물의 모양은 장방형이네 정방형이네 아니면 마름모꼴이네 타원형이네 이렇게 보면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그걸 이제 제대로 보시는 분들은 설계도면 갖다 놓고 사실은 이 건물에 설계도면 피워놓고 이 건물을 갖다 놓고 조감도를 한번 대충 그려보시오 그러면 그걸 놓고 앉아가지고 조감도를 그릴 수 있을 정도로 설계도면을 정확하게 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건 설계만 그런 게 아닙니다. 인생도 똑같고 교회도 똑같고 가정도 똑같고 여러 가지 기업들도 똑같습니다. 어떤 설계를 가지고 있느냐 어떤 기초를 가지고 있느냐 여기에 따라 달라지거든요. 그러니까 이 틀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틀을 잘 짜야 됩니다. 이게 틀이라는 말로도 번역을 할 수가 있고 설계는 말로도 되고 성경에는 보면 식양, 모양, 양식 이런 표현으로도 출애굽기 25장, 26장, 27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보여준 양식이 있었습니다. 이 성막의 양식, 성전의 양식, 법궤의 양식 이런 것들이 다 있었어요. 그게 딱 틀을 주시고 그 틀을 보면은 이 나라가 이렇게 되겠구나, 이 사회가 이렇게 되겠구나 알 수가 있어요. 우리 대한민국이 오늘까지 온 것은요, 우리 대한민국의 기본적인 틀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는 겁니다. 아침에 저는 일찍이 새벽기도 마치고 와서 이발을 하러 갔다 왔는데 이발하러 갔다가 이발사하고 뭔 얘기를 하다가 옛날 우리 어려웠던 시절을 잠깐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요새는 뭔 불이 그렇게 산불이 많이 나는지
이러면서 요새는 불씨만 튀어도 그냥 불나버리고 난리 나는데, 옛날에 저희들 어릴 때 이렇게 생각해 보면, 저도 고향이 시골이라서 저는 봉화가 고향인데요. 시골에 어릴 때 뭐 50년 전, 제가 나무 처음 했던 건 60년 전이네요. 제가 뭐 초등학교로 들어가기 전에 나무하러 다녔던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 세월이 한 60년 지나갔습니다. 그때부터 나무를 했었었는데, 산에 쪼매난 게 뭐 초등학교도 못 다니는 게 산에 나무하러 가면 추우니까 말이야. 그 어디 가서 그 옛날에 그 불도 잘 없었는데, 라이터가 어디 있었습니까? 성냥이 이렇게 가져가지고 불 붙여가지고 이렇게 하다가 불을 가끔 내본 적이 경험이 있거든요. 근데 옛날에 불 내봐야 요만큼 타고 치워요. 또 탈 것도 없었어, 옛날에는. 요 사이는 불씨 띄었다 그러면 난리가 나는 거예요. 난리가 나는 거예요. 온 세상이 막 난리가 나잖아요. 다시는 대한민국이 옛날에는 뛸 게 없어가지고 냉방 난방을 갖다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산에 나무 베에다가 다 하다가 보니까. 근데 지금은 얼마나 살기 좋아졌는지 몰라요. 그죠? 진짜로 살기 좋아졌어요. 여러분, 이게 물질적으로도 우리가 그렇게 느끼지만은요, 이 사람이 체감으로도 느끼는 그 풍요로움이 대한민국 같은 나라가 사실은 전 세계에 몇 개 되겠습니까? 거의 없습니다. 이렇게 되어진 것은요, 이게 미국 같은, 우리 지난번에 이태원 압사사고 나서 난리가 났었는데, 미국 같은 나라도 이렇게, 어제가 뭐 뉴스 나는데 보니까 공연장에서 애들이 공연장에서 몰려가지고 밟혀서 죽고 막 다치고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났더라고. 이게 그런 사건이 있지만, 그 공연장에서 일어나는 그런 불의의 사고 외에도 말입니다. 밤중에 안심하고, 여기 밤에 여기서부터 저 밑에 내려가는데 짐승이 나올까봐 놀래지, 여기 다니다가 어디 뭐 강도 만나러 가나 뭐 때문에 해를 입을까봐 우리 걱정하고 이 길 다니는 사람들은 없을 거 아닙니까? 이게 대한민국은 그렇단 말입니다. 지금 그냥 우리가 보면 처녀들이 말이에요, 아줌마들이 말이야, 한밤중에 막 늦게 막 야야 좀 일찍 다녀라, 겁도 안 나나. 뭐가 겁이 나요? 이러고 막 다닌단 말이에요. 얼마나 이게 이렇게 되어진 데까지는 이승만 장로님과 박정희 대통령 두 분의 대통령이 이 나라를 자유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 한미동맹, 기독교 입국론이라는 이 국가의 틀 위에다가 세웠기 때문에 거지 같은 나라가 지금 세계 최고의 나라가 되어진 거거든요. 이게, 그런데 이 좌파 애들은 정권을 잡기 위해 가지고 우파 사람들을 막 공격을 하고, 옛날에 우파 우리 지도자들을 막 편회하고 깎아내리고 막 갖다 뒤집어 씌워가지고, 이승만은 독재자다는 말이지. 이승만은 갖다가 일본에 막 친일파다, 이승만은 갖다 미국의 간첩이다 막 갖다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갖다가 평생을 일본하고 싸웠는데, 일본의 실체를 완전히 뭐라 그러나 이걸 좀 속된 표현을 까발리는 이런 일을 갖다가 재팬 인사이드 아웃이라는 책을 써가지고 일본의 실체를 갖다가 막 다 갖다가 막 드러내놓고 이랬던 분인데, 이걸 갖다가 놓고 이제 친일파랍 저놈들을 갖다 공격을 합니다. 갖다가 이승만 대통령을 갖다가 저놈들이 갖다가 뭐라고 공격을 하느냐 하면은 그 부정선거를 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승만은요, 선거 안에도 당연히 그냥 대통령 되게 돼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왜? 경쟁자였던 상대당의 그 대표가, 그 후보가 죽어가지고 죽었잖아요. 신기 선생이 옛날에 죽었잖아요. 호남선 열차를 타고다가 심장마비로 돌아가셨는데, 그 바람에 그냥 무투표 당선이 되게 돼 있었던 분이셔요. 우리 연세 많으신 분들은 혹시 그때 기억을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되게 돼 있었던 겁니다. 문제는 이기붕이라는 이 부통령 후보가 있었는데, 이놈이 나쁜 놈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책임은 뭐가 책임이냐면은, 나라의 위정자로서 밑에 있는 사람들을 관리를 하고, 장관들을 관리를 하고 할 책임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 이 책임은 모면하는 겁니다. 그거는 책임을 져야 될 부분이지만, 나머지 실제적으로 그분이 부정선거를 획책한 건 아니거든요. 왜? 당신은 가만히 있어도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분이 한 건 아니었는데, 그렇게 몰아가지고 갔다가 싸잡아서 공격을 해가지고
세계의 독재자인데 세계의 어떤 독재자가 이승만처럼 뒷재산 챙겨놓지 아니하고 내노락한다고 해가지고 물러가락한다고 해가지고 자기 잘못 하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관리자에 대한 책임이 어떤지 몰라도 실제로 자기가 부정해가지고 당선된 건 아님에도 불구하고 내놓으라 그런다 그래가지고 딱 내놓고 그냥 갖다가 떠나버리시는 이런 독재자 봤습니다. 박정희를 놓고 독재자라고 말을 많이 합니다. 유신 시절에 무리한 어떤 저런 걸 하시긴 하셨어요. 그런데 그렇게 깨끗한 독재자가 전 세계에 있느냐 이 말입니다. 전 세계에 깨끗한 독재자 없거든요. 대한민국이 오늘이 있었던 것은 바로 이승만 대통령이 세웠던 그 틀과 박정희 대통령의 이 부국강병 이 정책이 우리 어릴 때 기억나잖아요. 새마을 운동 기억나고 경제개발 5개년 계획 기억나시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잘 살아보세요. 아침에 눈 뜨면 동네 스피커에서 막 잘 살아보세요. 잘 살아보세요.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요. 진짜로 그때 허리띠 졸라매고 내 거 내놔도 아깝잖아. 새마을운동 하시면서 땅들 들어가는데 그죠? 동네 길 넓히는데 내 땅 들어가도 돈 요새 같은 배상하라고 소리 질렀을 텐데 그냥 서로 내놔가지고 갔다가 계산 안 하고 동네 길을 갔다가 막 넓혀서 이렇게 그 마을을 새롭게 하던 그런 일들을 했던 시절이 옛날에 있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오늘이 있는 거거든요. 좌파 애들이 말하는 저런 것 때문에 된 게 아니라 사실은 김대중, 김영삼 대통령 마찬가지인데 경부고속도로 놓을 때 제일 반대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잖아. 제일 반대했던 사람들. 자기들 민주화 운동. 경부고속도로가 없었더라면 대한민국이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을 수 있을까요?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미리 내다보고 다 이렇게 국가 경영의 틀들을 짰던 그분들에 의해서 오늘 우리가 지금 여기 와 있는데 이 좋았던 것들, 잘못된 것들 우리가 고쳐가면 돼요. 그 뒤로 바꿔가면 되는 건데 이건 잘한 거고 이건 못한 거니까 잘한 거는 개성해서 발전시키고 못한 것은 우리가 고쳐가자 이렇게 고쳐가자 이렇게 말을 하면 그건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무조건 갖다가 그들은 죽일 놈들로 만들고 이렇게 일으킨 대한민국은 헬조선이라고 지옥 같은 조선이라고 이 땅 얘기가 해가면서 갖다가 없었어야 될 나라로 얘기를 하는 문재인 같은 놈들 보셔요. 제주 사상기념공원 가가지고 그 기념식 가가지고 먼저 꿈을 꿨다고 그 먼저 꿈을 꾸다가 희생을 당했다는 먼저 꿈을 꾼 그게 뭡니까 그게 대한민국이 건국되는 건 반대하고 북조선인민공화국을 갖다 지지하는 이따위 짓들을 했는데 그게 꿈입니까? 그 사람들 아니라고 처음에는요 안 믿었어요 그걸요. 그런데 옛날에 고르비라고 여러분 아시잖아요. 고르바초프. 러시아를 갖다가 민주주의로 바꾸는 그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이 고르바초프였는데 고르비 시절에 우리나라는 노태우 대통령 때예요. 우리가 현금을 갖다 지원을 많이 했어요. 또 돈을 갖다 주면서 그쪽에서 뭘 받았느냐 하면은 북한에 있었던 이 나라 건국 초기에 있었던 정보를 좀 달라고 했어요. 정보를 나왔는데 사진에 놀라운 것은요. 제주도민들이 북한 선거에 우리나라 50선거는 반대를 하고 북한의 선거에 8월 달에 선거했는데 그 선거에 이놈들이 찍어가지고 올린 게 제주도뿐만이 아니라 전국의 남로당원들이 찍어 올린 그 투표 용지가 다 묶어서 마대포대에 넣어가지고 허연 마대포대더라고요. 허연 마대포대에 넣어가지고 그걸 다 묶었어요. 그래가 제주도 몇 표, 경상도 몇 표, 전라도 몇 표 이렇게 해가지고 그걸 올려놓은 그 사진을 갖다가 그게 지금 증거로 딱 나와 있어요. 그러면 대한민국은 부정하고 북한의 김일성을 지금 그걸 갖다 문재인이가 먼저 꿈을 꿨다면 됩니까? 그게 반역이지. 뭔 말인지 이해가 되잖아요. 반역이지. 그게 먼저 꿈을 꾼 사람들을 갖다가 정부가 잘못해가지고 그 국방부 장관을 거기 사과를 시키고 경찰청장을 갖다가 사과를 시키고 그따위 짓들을 했단 말입니다. 내가 만약에 그 자리에 있었을 것 같으면 국방부 장관 자리를 갖다 내던지는 한이 있더라도 경찰청장 자리를 갖다가 내던졌구나 하더라도 그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할 줄 알아야 되죠. 국가의
공무원이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 또 그 공무원들 이들을 갖다 공격해서 죽였어요. 죽였는데 그 공무원만 죽인 것 같으면 차라리 말을 안 하겠어요. 공무원 가족까지 다 죽여버렸습니다. 심지어는 5살 6살 애까지도 죽쳐가지고 찔러 죽어버렸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일으킨 게 사산 사태라고. 그런데 그게 우리가 낸 세금을 가지고 변상을 해줘야 되나요? 억울하게 중간에 끼어서 이런 겁니다. 지금 이런 골짜기에 여기 내가 틀을 잡고 살고 있는데 낮에는 군인들이 들어오고 밤에는 발신사람들이 내려오고 하니까 중간에 끼어가지고 살려고 막 어떻게 살려고 이쪽에도 갖다 물도 주고 막 밥도 주고 이쪽에도 갔다가 또 갖다 물도 주고 밥도 주고 중간에 끼어가지고 어쩔 줄 모르고 왔다 갔다 이러다가 죽은 분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 진짜 억울한 사람들이에요. 그것도요 사실은 잊지 말고 시내로 나오라고 산골짜기 잊지 말고 나오라고 그래 이제 소개를 시키려고 소개라는 말은 이제 거기서 빼내가 단도로 빼돌리는 겁니다. 그 중에서는 소개를 시키려고 정부가 막 애를 쓰면서 말 안 듣고 있다가 그렇게 그냥 갔다가 결국 톱을 작전하는데 죽음을 당했어요. 그런 분들은 좀 사실 참 억울하니까 좀 보상을 해주는 것 이거는 우리가 충분히 이해가 돼요. 그런데 김답삼을 비롯해가지고 백성을 선동질을 시키고 공무원들을 공격하고 공무원 가족들을 갖다가 무참하게 살해하고 하는 이런 놈들까지도 우리가 보상을 해야 되느냐 말입니다. 그런 놈들의 이름이 사상공원에 가면 번연히 그냥 그 이름이 들어가 있단 말입니다. 말이 되는 얘기라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지금 만들면서 전체 대한민국의 흐름을 갖다가 좌양좌시켜버렸어요. 좌양좌시켜가지고 이 주사파 아이들이 대한민국을 집어먹으려고 온갖 곳에 온갖 장난들을 다 해놨는데 사법부가 그러하고 입법부가 지금 다 틀어지고 저 마음대로 막 하잖아요. 이번에 또 얼마 전에 통과됐던 노란봉투법 같은 이런 것들은요 진짜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노조가 데모를 해가지고 기업에 손해를 끼쳐도 지금까지는 배상이 됐었어요. 배상을 시키라 배상을 할 수 있는 이제는 배상 자체를 못하도록 만들어버리는 이런 법안들을 갖다 막 통과를 시킨 거예요. 그럼 참 이게 기업하는 사람들이 내 나라에서 기업을 할 수 있을지 없을지조차도 지금 의심스러워져 버리는 이런 상황을 지금 만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지금 입법부가 그들이 틀어지고 있어요. 지금 행정부 안에서 대통령은 바뀌었는데 임명직으로 들어가 있는 그들이 아직도 임명직에 그 기한이 남았다고 해가지고 그 들어앉아 있는 국장급 이상의 공무원들이 몇만 명이 들어앉아 있는지 모릅니다. 다. 그러니까 경찰관들도 마찬가지 그쪽에도 마찬가지 얘기하면은요 새로운 대통령의 메시지가 안 먹혀 들어갑니다. 경찰계통 전부 다 똑같습니다. 우파 경찰도 있지만 좌파 애들이 들어앉아가지고 저 마음대로 일단 광화문 광장에 우리가 그 한번 쓰려고 그러면 종로 경찰서하고 싸움을 해야 됩니다. 이놈 허가를 안 해주는 거예요. 이놈아가. 그러니까 그놈이 좌파입니다. 그러니까 그 문재인 시절에 임명시키라 하니까 이걸 갖다가 옛날에 문재인은 어딘지 아십니까? 저 때마자 적폐청산위원회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막 잡아넣었습니다. 막 잡아넣고 막 수사해가지고 그냥 갖다 뒤집어 씌워가지고 자기들 검사, 자기들 판사 세워가지고 막 깜빵 보냈는데 간첩 작전 국정원장들을 갖다가 몇 명을 갖다가 이었습니까? 다 였습니다. 다 그 이명박, 박근혜 시대 국정원장들 다 갖다 집어넣어버렸습니다. 대법원장도 잡아넣어버렸습니다. 갖다 뒤집어 씌워버린 겁니다. 이런 일을 갖다가 나는 우파 정부에서 왜 못하는가 싶어요. 갖다가 똑같은 방법으로 이 나라 말아먹는 놈들을 갖다 좀 정리를 할 필요가 있는데 온갖 것들을 전부 다 그렇게 해가지고 했는데 이게 제일 심각한 데는 어디까지 내려왔느냐면 동네까지도 내려와 있다는 겁니다. 동네까지도. 이게 주민자치위원회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자유마을은 바로 주사파 아이들이 주민자치법이 있습니다. 그 다음 주민자치회가 있고 주민자치위원회라는 게 있는데 이게 그냥 우리끼리 이렇게 우리 동네 일은 우리가 잘 알아서 하자 이래가지고 이렇게 하는 건 괜찮습니다. 근데 이게 주민자치위원회 여기에 속한 애들은요 이 조직이 중앙까지 조직이 전부가 다 돼 있어가지고 그 쉽게 말하면 우리도 지금 여기 대표 세워놓고 뒤에 그 좀 이렇게 공란이 있는 데가 들어있는데 이런 비어있는 난들이 있는 것처럼 쟤들도
저 사람만 가지고 다 못 세우니까 저 사람 앞에 세워놓고 뒤에를 갖다가 우리 동네 동장이라든지 이장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갖다가 와가지고 좀 이거 좀 해달라 이거 좀 해달라 그래가지고 관에서 그냥 시키니까 그 동장들이 아무 소리 못하고 그냥 가가지고 같이 그 일을 하게 되는 이런 형태로 지금까지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이 정부 들어서서 조금 의식 있는 지자체장들은 이런 데 대해 가지고 이제 재정 지원이나 이런 것들을 끊고 또 이런 게 이제 모질 안 하고 일을 활동을 안 하게 하고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만은, 실제로 이 일이 진행될 때는요, 쓴 돈만 해도 몇 조를 썼는지 모릅니다. 어마어마한 돈들을 갖다 쓰고, 그러니까 돈을 쓰니까 내가 그 돈을 가지고 내가 예를 들면 뭐 어린이 그 무슨 그걸 뭐 지방가고 공방이나 뭐 타고서나 뭐 이런 것들을 갖다 운영을 하면은 돈이 되잖아요. 수입이 되잖아요. 그것도 정부가 돈이 나온단 말입니다. 그 교사들 월급도 나오고 막 이러니까 이쪽 저쪽으로 양쪽으로 돈이 되니까 내 원래 생각은 자유민주주의를 좋아하는데 쟤들이 지금 하는 일이 있으면 내가 지금 생계가 거기 달려있고 한 달에 돈이 수입이 얼마씩 딱 된다. 많은 여러분들 같은 거 어떠세요? 시다 안 먹고 차라리 내가 굶었지 않겠지. 그리고 그만두겠습니까? 내가 속은 나는 그래도 나 우파야. 난 자유민주주의를 좋아해. 그처럼 그렇다고 내가 밥 먹는 것까지 내가 뭐 내 별별 뭐 있나? 그리고 거기에 따라가겠습니까? 여러분들 같은 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요걸 갖다 뭐라고 하냐면, 걔들이 모일 때 예를 들어서 무슨 일을 하거나 이럴 때 데모한다 모이라 이럴 때 위에서 모여 이러면은 나는 실제로 거기 안 가고 싶은데 모여가 들어가는 요 좋은 케이스가 어디에 있느냐면 민노총 같은 경우에 이렇습니다. 민노총의 모든 민노총 회원들이 전부 다 주사파가 아닙니다. 그 사람들 공산주의자들이 아닙니다. 걔들이 직장에서 직장 생활을 하려고 거기 들어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안 하면은 불이익을 당하니까 거기 그냥 있는 겁니다. 문제는 그 앞에 있는 우두머리들이 간첩 활동을 하다 지금 현재 막 걸려가지고 지금 조사받고 난리 나잖아요. 그러니까 얘들은 앞에 서가지고 미군 철수하라고 막 갖다 전쟁 연습 책동하는 미군들 물러가라. 이 사람들은 뒤에 따라가면서 물러가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보세요. 거기에 생계 때문에 이름만 걸어놓고 있는 사람은 어쩔 수 없이 그 자리에 가 있는 사람은, 나는 사실은 자유민주주의자예요. 자유민주주의자인데 공산주의자들 주사파 애들이 책동하는 그 데모에 내가 끌려가서 거기 있다. 그럼 앞에서 소리 지르면은 나도 할 수 없이 옆에 있는 분들 다 갖다 물러가라 감태나 이러면서 같이 따라가면은 이 사람도 전체 숫자에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전체 숫자에 들어가 버리는 겁니다. 전체 분위기가 샥 넘어가 버리는, 저쪽으로 싹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문재인 정부가 해놓은 게 5년 동안 어마어마한 일을 한 겁니다. 어마어마한 일을 해가지고 모든 분야가 다 넘어갔는데 이제는 동네까지도 넘어가게 됐는데, 이걸 보고 이래 가지고 안 되겠다. 우리 동네는 우리가 지켜야 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시작한 게 자유마을 운동이고, 지금 암양 같은 데는 우리 목사님이 열심히 이렇게 앞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도 전하시고 또 이 일을 갖다 설득시켜서 많은 분들에게 같이 마음을 모아서 일을 한번 해보자. 우리 동네 우리가 지키자. 자유민주주의 우리가 지켜가지고 우리 후손들에게 좋은 나라를 물려주자. 이렇게 이제 시작해서 여기 이제 시작해서 지금 출범해가지고 그래도 조직을 확대시켜 나가는 중에 있는 겁니다. 그 여기 예를 들어 암양 면민이 얼마나 돼요? 한 3만 되나? 3만 됩니까? 2만 좀 넘습니까? 얼마나 되는지는 정말 잘 모르겠습니다만, 여기에 우리 자유마을 회원들이 5,000명만 모였다. 암양의 도의원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5,000명이 표를 한 곳으로 딱 모아본다. 그러면요, 국회의원도 잘하면은요, 당락을 결정할 수 있어요. 그 5,000명이 똘똘 뭉쳐가지고 이번에 우리 국회의원은 이 사람은 김국종 목사를 이번에 우리 국회의원 보내자. 경산에 암양에 5,000명이 발벗고 나서가 뛰어댕겨본다. 잘못하면 바람이, 새로운 바람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이게 뭔 말인지 여러분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만큼 힘이 있어진다 이 말입니다. 제 말은 대통령 국회의원하고 이게 그만큼 힘이 있어지는 거거든 여러분들이. 그러면 여러분들 뒤에 지방에 여기 국회의원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암양에 5,000명이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 김 장로님을 중심으로 똘똘 뭉쳐있다. 그럼 장로님한테 선거하기 전에 인사하러 올까 안 올까? 마음에 안 들면 당신하고 얘기도 싫어 가! 이럴 수 있을까 없을까? 그럼 그 다음 올 때는 하다못해 요새 차비라도 한 박스 들고 올까 안 올까? 잘못 가져오면 걸릴 수 있죠. 이게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나중에 암양에서 뭔 일을 하고 싶어 우리가. 그러면 국회의원 만나가지고 우리 이런 거 하려고 그랬는데 좀 도와줘. 좀 밀어줘. 우리가 뭐 하려고 그랬는데 이거 좀 가서 법안 좀 만들어가지고 정부 지원이 되도록 한번 좀 명물성 좀 써봐라. 이게 될까요 안 될까요? 그러면 실제적인 역할들을 우리가 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제 그렇게 하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사파 아이들이 우리 동네에 틈을 못 타도록 하자는 얘기가 이제 이렇게 해서 나온 것이니까 우리 목사님이나 우리 장로님들 중심으로 해서 일을 열심히 좀 잘 해가지고 이 지역이 살고 경산이 살고 대한민국이 사는데 또 우리의 후손들에게 자랑스러운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대한민국을 물려주는 이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네, 시간이 뭐 이제 좀 됐는데 우리 여기 지역을 전체 경산 지역을 전체를 이렇게 총괄하시는 우리 실행위원장이 나오셔서 한 말씀 하시고 마무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곽은혜 목사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한번 맞아주세요. 네, 반갑습니다. 우리 목사님께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로. 예. 뭐 목사님 다 말씀해 주는데 제가 나와가지고 무슨 말씀을 드리겠습니까? 그러나 앞에 나와가지고 말씀 한마디 하라 그러시니까 예, 여러분들 정말 이렇게 모여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정말 암양면에는 정말 활동성이 많아요. 목사님이 워낙 열심히 하시니까는 참 새 그룹을 만들으셨는데 부담 갖지 마세요. 아니 못해 난 못해. 이 못해는 없습니다. 어차피 우리가 하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는 주님이 하시잖아요. 우리는 주님께 맡기고 주님 주신 능력으로 주님 주신 입술로 우리는 주님 주신 것으로 우리가 하니까 다 되어집니다. 안 되는 거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막 부담감을 가지고 나가지고 일을 한다. 그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모이는 것이 일입니다. 우리 예수는 하나님 일은 예수 잘 믿는 것이 일이잖아요. 우리 자유마을에는 모이는 것이 일입니다. 모여가지고 차 한잔 마시고 모여가지고 밥 한 끼 먹고 우리 서로 화목하고 오고 가는 대화 중에 우리 200석을 만들자 이러면은 국회 200석을 만들면은 우리나라가 G2 나라로 간다 그러잖아요. 세계 두 번째 나라. 일 반만 해도 먹고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정강훈 목사님께서 정강훈 선지자 목사님 그 목사님은 말씀대로 다 된다 그러잖아요. 200석 이번에 모아가지고 200석 모으면은요 이 법을 만들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놨던 것도 이건 아니야 하면 지우고 다시 만들 수가 있답니다. 그만큼 우리가 200석을 하면은 힘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목사님 말씀하시는데 참외 한 박스 들고 오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정말 우리는 자부심을 갖고 해야 됩니다. 우리 동네에 정말 자유마을로 이거 지방자치제가 자유마을로 바뀌어진다면은 정말 힘이 있습니다. 장로님 어깨 힘주고 다녀도 됩니다. 장로님 찾아옵니다. 국회의원도 찾아와야 될 거고 도의원 나와도 찾아와야 될 거고 찾아와야 됩니다. 그만큼 우리가 자부심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자부심을 가지고 합력해서 우리가 일을 한다면은 암양 마을이 부흥되고 암양 마을이 발전되고 암양에서 세워지는 대명제일교회가 또 전도되어져서 부흥되고 이렇게 되어지면은 암양 마을이 달라질 거예요. 그래서 모두 하나로 만들어서 뜻이 하나 되고 마음이 하나 되고 하면은 이 암양 마을이 무궁한 발전이 있을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우리 모두 협력해서 선을 이루는 그런 지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분명한 목표가 좀 전에 지역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분명한 목표가 국회의원 이번 내년 4월 달입니다. 내년 4월에 있는데 200석이 목표입니다. 사실은
지금 현재 판세 분석이 거의 이렇게 끝나고 있는데 내용들을 이렇게 살펴보면 잘하면 210석까지도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지금 이제 기대를 하면서 운동을 하는데, 문제는 중간에 국민의힘에서 잘해야 되겠지만은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들을 잘 모아야 되고, 왜 그렇게 만들어야 되냐면은 에이 너무 그러지 말고 적당하게 뭐 150대 150 적당하게 좀 이렇게 서로 사이좋게 나누어 가지고 그러면 안 됩니다. 왜 안 되느냐? 그러면 또 다음 4년 또 싸우다 끝나버립니다. 서로 니 오르니 내 오르니 맨날 싸우다 끝나버립니다. 그러면 문재인 정부 시절에 만들어 놓은 나쁜 법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게 법안만 4,000개를 통과시켰습니다. 초래하는 8,000개입니다. 여러분들은 뭔 법이 있는지도 모르고 내가 범법자 되어버립니다. 그럼 우리는 뭔 법이 있는 줄도 모르고 그냥 늘 하던 대로 살았는데, 새로운 법안이 4,000개 나왔어요. 그 중에 한 개 갖다가 찾아가지고 눈 발구더니 찾아가지고 이런 잘못 저질렀습니다. 고발해버리면은 우리는 걸려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범법자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게 공산주의로 가는 온갖 안 좋은 법안들이 거기에 막 들어던지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한번 200석 만들어서 잘못된 법안들을 전부 심사를 해가지고 골라가지고 안 된 건 폐기시키고 새로운 법을 만들고 또 잘못 만든 것은 새롭게 개정을 해가지고 고쳐나가고 하는 지금 민주당 정부에서 얼마 전에 예를 들면 노란봉투법 지금 만들었는 저거 바꿔야 될 거거든요. 그대로 두면 큰일 난단 말입니다. 그게 뭐 한단 말입니다.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이런 것들을 다 바꿔 나가서 이 나라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이게 많이 해야 되는데, 뭐 우리 경산이야 누가 뭐라 그래도 뭐 국민의힘 공천만 받으면 안 되겠습니까? 경산 안 그런가 모르겠네요. 경산에 우파가 몇 사람 나오고 좌파가 하나만 나오면 또 문제는 또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국민의힘 공천 받으면 거의 된다고 보는데, 문제는 수도권 지역들입니다. 여러분들 여기만 만족하고 있지 마시고 내가 아는 수도권 지역의 사람들하고도 이런 대화들을 하면서, 야들아 법이 그렇게 만들어졌다는데 잘못된 거니 고쳐야 되는 거 아이가, 바꿔야 되는 거 아니가, 이게 그쪽에도 이번에는 여당을 지지하자 이래가지고 어쨌든 우파 사람이 국회로 많이 들어가서 한 표가 중요하다, 한 표가 중요하다 이렇게 권면해가지고 어쨌든 내년 4월 10일인가 딱 그 선거 끝나고 난 후에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이 나라가 새롭게 되어지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귀한 아들과 딸들이 모여서 자유대한민국을 지키고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이 한국 교회를 지켜서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모습으로 발전시켜 나가려고 우리 암양 지역의 자유마을을 이렇게 출범을 시킵니다. 세계의 이 조직이 서로 협력들을 잘해서 모이자고 했을 때 열심히 모이고, 마음을 모으자고 했을 때 열심히 마음들을 모으고, 주변의 사람들을 설득하는 일들을 해서 정말 우리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아름답게 잘 세우고, 이 나라의 틀을, 자유민주주의의 이 틀을, 자유시장경제 한미동맹의 이 틀을, 기독교 입국론의 이 틀을 바로 잘 지켜서 자손 대대로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는 그런 나라와 민족으로 이 땅이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로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일을 위해서 우리 암양지역에 귀한 일꾼들을 세우셨사오니 하나님 저들에게 은혜 더하여 주시되 영적으로도 충만한 은혜 주시고 육적으로도 기름 부음으로 주님 축복하셔서 저들이 하는 일들이 잘 되어지게 하시고 지경이 확장되어지게 하시며 만나는 사람마다 주님 같이 하여 주시고 설득해 주시고 걸음마다 동행해 주셔서 주님 저들을 붙드시고 일하시는 증거들이 나타나 줄 수 있도록 은혜로 저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장소를 제공한 귀한 교회와 또 목사님, 또 이렇게 위해서 수고하시는 귀한 종들을 기억하시고 은혜로 도와주시고 저들 모두가 합력해서 우리 주님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박수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